네, 전일 코스피가 FOMC 여진이 이어지면서 2차 전지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 위주로 하락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7.85포인트, 0.33% 하락하면서 2,352.17의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전거래일 대비 0.19포인트 소폭 하락하면서 717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 281억 원 순매수를 보여줬고요.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175억 원, 235억 원 순매도를 나타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기관이 395억 원 순매수를 보여줬고요.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 각각 325억 원, 35억 원 순매도를 나타냈습니다. 이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삼성전자 보합에서 마감됐고요. LG에너지솔루션 0.7% 하락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1.6% 약세로 마감됐고요. SK하이닉스가 0.7% 올랐습니다. LG화학이 1.8% 하락했고요. 삼성 SDI가 3% 약세로 마감됐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강보합권에서 마감됐고요. 현대차가 2% 떨어졌습니다. 이 가운데 네이버가 1.6% 올랐고요. 기아가 2.65% 하락 마감했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는 서비스 업종이 0.8% 올랐고요. 운수창고 0.6%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 밖에 보험, 의료정밀, 증권, 금융 섹터가 상승으로 마감된 가운데 섬유 의복 섹터 1.6% 하락했고요. 기계업종도 1.4% 떨어졌습니다. 그 밖에 운수장비, 의약품, 화학, 전기가스 섹터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6% 올랐고요. 에코프로비엠은 0.7% 떨어졌습니다. LNF 3% 약세로 마감됐고요. 카카오게임즈는 0.4% 올랐습니다. HLB가 2.3% 떨어졌고요. 펄어비스가 2.7% 올랐습니다. 에코프로 0.6% 하락 마감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은 3.58% 상승했습니다. 그 밖에 셀트리온자 2.8% 올랐고요. 리노공업도 0.3%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 전날 대비 2원 50전 하락하면서 달러당 1,302원 9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키움증권의 오현진 연구원과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산타랠리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 간밤 뉴욕 증시 또다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제는 경기 침체 이슈가 더 커지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12월 FOMC 이제 결과 나오고 나서부터는 계속해서 아무래도 좀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전부 좀 약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아무래도 어떤 그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기조 자체가 좀 더 강해지고 매파적인 발언도 아무래도 연준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어떤 이런 금리 인상 기조에서 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좀 그 섣부른 어떤 증시 내에서의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것보다는 다소 이런 부분을 좀 주춤하게 하게끔 하려는 기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매파적인 발언이 이어지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침체 우려가 좀 부각이 되면서 증시에는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난주 같은 경우가 CPI도 그렇고 FOMC도 그렇고 좀 그 큰 이벤트가 많이 좀 질비해 있었다면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 IFO 기업 환경지수라든가 상대적으로 좀 비중이 낮은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것에도 아무래도 경기 침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면서 다소 이런 경기 지표의 좀 중요도가 덜했던 경기 지표에 대한 결과에도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모든 섹터가 좀 약세긴 했지만은 최근에 이제 빅테크나 이렇게 기술주 위주로 좀 약한 모습을 보였었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오너 리스크에 대한 좀 해석 트위터에 대해 이제 설문조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이 좀 반등의 요인을 작용하기도 했었는데 아무래도 장중에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좀 상승하면서 이러한 부분도 좀 상승폭을 좀 반납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좀 주의 깊게 볼 수 있었던 거는 디즈니 같은 경우인데 아무래도 아바타 2 저희 어제장에서도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쳤었던 아바타 2에 대한 주목도가 높았던 거에 반해서 박스오피스의 어떤 전망치에 좀 미달하는 초기 이제 흥행 성적을 기록하면서 이러한 부분이 반영돼서 디즈니도 좀 낙폭을 키웠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뭐 경기 지표 이제 간밤에 나온 게 이제 주택 그 지표가 있습니다. 일단은 뭐 주택 시장 지수 자체가 전망치를 하회했는데 실제로 그 건설업자들 같은 경우도 체감하는 부동산 경기가 10개월 만에 최저치라고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좀 부각되고 있는 경기 침체에 대한 그 상황을 좀 뒷받침하고 예. 있는 상황이지 않나 싶어서 이러한 부분도 사실 주택 매매 같은 경우에도 해당 지수 같은 경우가 이제 팬데믹 사태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10년 만에 최대 10년 만에. 이렇게 하회를 한 예. 것으로 보여져서 이러한 부분이 이제 증시나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것도 아무래도 좀 더 경기 침체의 무게를 실는 좀 지표이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앞으로 발표될 그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도 저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이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여부에 따라서 또 연준의 행보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물론 아까도 그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굵직굵직한 어떤 이벤트는 좀 해소가 됐고 상대적으로 좀 편안한 연말을 기대를 했었는데 네. 이러한 이제 지표 결과에 따라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좀 뭐 연준의 스탠스라든가 이런 쪽에는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국채 금리가 다시 좀 올라가고 있어요. 2년물도 그렇고 10년물도 그렇고 아무래도 연준의 최종금리 상단 자체가 올라간 이후에 또 채권 시장에도 빠르게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 뭐 점도표에 대한 시장의 뭐 신뢰성 이런 부분을 차치하고서라도 최근에 그 국채 금리에 대해서는 일부 뭐 하락 기조를 보였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들어서는 다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당분간 뭐 내년까지도 이러한 국채 금리가 실제로 금리 상승에 대한 어떤 여파가 이제 국채 금리에도 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이런 상황에서 미국 쪽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국내 증시도 최근에 보면은 뚜렷한 매수 주체가 부각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만 뭔가 좀 단기 트레이딩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사실 뭐 올해 전반은 요번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좀 보면은 올해 전반적으로 좀 불확실한 이제 큰 이벤트들이 연초부터 계속 이어지면서 주도 섹터가 좀 부재했었었고 네네. 이에 따라서 결국 좀 순환매에 대한 그 좀 매수 패턴이 많이 반복이 됐는데 이러한 부분이 지금 연말을 맞이해서 내년에도 그런 매크로 지표라든가 매크로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크게 달라지기는 힘든 것으로 보여져서 당분간 해당 어떤 그런 투자의 흐름 자체가 크게 바뀌기는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한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도 약세 출발 예상됩니다. 저희 잠시 후 동시효과 상황 전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어서 필살기 이동우 대표 연결해서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가 경기 침체 우려로 또 한 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국내 증시는 힘없는 박스권 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표님께서는 오늘장 증시 흐름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금일장도 지난주 물가 지표 발표와 FOMC 이후에 큰 이벤트와 일정은 없어서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주간 단위로는 전약 후강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호재가 없기도 하지만 이제 추가로 새로운 악재가 없는 상황에서 어제 미국 증시에서도 다시 한번 긴축 우려가 지속되었지만 내년 말 금리 전망치가 5.1% 상향으로 시장을 추가적으로 하락시키는 것은 일단은 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주 FOMC 회의에서 빅스텝을 단행하기는 했지만 역시나 금리 인상 목표치가 5.1%에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긴축 기조 지속에 대한 부담감으로 시장은 하락했고 글로벌 중앙은행들도 긴축 경계감이 커지면서 내년 시장 침체에 대한 분위기가 커지면서 경제 지표도 부진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오히려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은 더욱 필요해졌고 실물 경기 지표인 12월 제조업과 서비스 PMI가 시장 예상치보다 하회하면서 위축되는 모습을 이어가면서 오히려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는 더욱더 필요한 부분들을 좀 어필을 한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 중국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도 부담으로 작용을 하긴 했지만
그리고 올해 GDP 전망치도 3.1%에서 2.7%로 하향 조정되긴 했지만 내년 전망치는 4.5%에서 4.9%로 상향 조정하면서 위드 코로나 정책 전환이 내년엔 정상화된다면 시장 경기 침체 우려도 점점 적응화되고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요. 시장 하락에도 국내 시장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에 머물고 있지만 주도주 부재로 시장 당분간 박스권 장세를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코스피 시장 기준으로는 박스권 하단은 2,320포인트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상단으로는 2,500포인트를 다시 도전할 것으로 보이니까 이번 주도 주 초반의 지루한 정세 속에서 주 후반에 기술적 반등과 함께 안정세를 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말로 갈수록 거래량이 줄고 매도 물량이 증가하면서 분위기가 좀 가라앉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테마주 순환매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어서 투자자분들에게는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오늘 같은 장에선 어떤 종목에 관심 가져보면 좋을까요? 네, 최근 시장 불안감과 연말 거래 부진으로 이어지면서 이번 주 초반은 시장 전반적인 반등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최근 강세 보였던 종목과 업종별로 순환매만 좀 보여질 것 같습니다. 일단은 국내 드라마와 영화 등 엔터 산업이 중국 OTT 방영을 시작하면서 국내 한한령에 대한 중국 쪽에 이제 한한령이 이제 풀리는 기대감들이 더 커졌고 그로 인해서 국내 콘텐츠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미디어 엔터 관련주인 콘텐트리 중앙, JYP 엔터, H스토리 등을 관심을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 정부의 방역 완화 조치로 인해서 코로나 확진자 재차 급증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에서 진단키트와 의료기기 관련주들이 단기적으로 반사수혜가 예상이 되어서 메디아나 엑세스바이오, 수젠텍 등을 관심 두시고요. 마지막으로 삼성그룹의 인도 1, 2위 통신업체의 5G 통신 장비 수주 계약, 그리고 미국 버라이즌과 통신 협약, 그리고 미국 통신 사업자들 간의 5G 경쟁 심화로 인해서 5G 인프라 투자, 구축 투자에 수혜가 예상이 되는 통신 장비 관련주 전반적으로 KMW, HFR, 서진 시스템 관심 가지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개장 때와 오후장 분위기가 사뭇 다른 모습인데요. 오늘 장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시죠. 자, 이번 주 초반 빠르게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라면 주 후반에 강세가 좀 이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오늘도 하락으로 출발한다라면 저가 매수세는 조금 더 유념을 해두고 매수에 접근을 조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스권 장세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하락에 대한 제한은 확실히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 증시가 위드 코로나 전환이라는 호재와 재차 확진자 급증이라는 악재가 공존하지만 결국 적응화 과정을 거치면서 공급망 우려 완화와 소비 회복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서 시장 방어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되고요. 전통적인 박스권 장세인 만큼 시장이 이틀 이상 하락 시에는 저점 분할 매수를 조금 시작을 하시고요. 다시 이틀 이상 오른다라면 고점 일부 매도를 반복 매매한다는 생각으로 시장을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비 회복주 미디어 엔터, 헬스케어와 바이오 제약, 그리고 5G 관련주들까지 단기적으로 좀 보시는 경향을 좀 보시고 업종으로는 IT 장비와 2차 전지가 계속적으로 지금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이번 주 박스권 하단이 확인된 후에는 재차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필살기 이동우 대표였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봤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50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금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0.4% 내림세가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 2,342포인트입니다. 코스닥도 0.6%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지수 712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오늘 대형주들 혼조세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현재 예상 체결가 59,300원 집계되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1%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47만 5,500원이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7% 떨어질 걸로 보이고요. 저 호가로 봤을 때는 예상 체결가 81만 5,000원이죠. SK하이닉스는 0.6%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79,500원. 삼성 SDI가 0.9% 상승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 65만 3,0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LG화학은 1% 약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62만 5,000원. 삼성전자 우선주 하락 예상되고요. 현대차 0.6%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5만 8,000원이죠. 어제 2차 전지 관련주, 자동차 관련주로 낙폭이 좀 두드러졌던 양상인데 오늘 기아도 0.9% 추가적으로 좀 약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6만 1,900원. 이 가운데 네이버는 또 호가에서는 반등이 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죠. 예상 체결가 18만 5,5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 하락이 예상되고요. 에코프로비엠 지금 호가로 봤을 때는 3% 반등 시도할 걸로 보입니다. 예상 지급가 103,800원. 이 가운데 LNF가 1.8% 약세가 예상되고요. 카카오게임즈 0.4%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44,300원. HLB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펄어비스도 보합 예상됩니다. 현재 예상 체결가 45,100원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는 0.3% 하락 예상됩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0.9%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86,000원. 셀트리온 제약 소폭 하락 예상되고 있죠. 리노공업은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8분여가량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또 시장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결과적으로는 외국인들도 뚜렷하게 매수를 보여주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 대금 자체도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사실 연말로 갈수록 사실 메이저 수급 주체가 그렇게 원래 거래를 활발하게 하진 않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뭔가 좀 모멘텀을 찾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연말에 갈수록 매수세나 이런 부분을 뚜렷하게 강세를 가져가기는 좀 힘든 구조적인 상황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에도 사실 최근에 어떤 미국 증시의 하락 대비해서는 국내 증시가 조금 선방했었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 외국인 좀 수급이었는데, 그 FOMC 그 회의 이후에도 어떻게 보면은 매파적인 좀 발언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소폭 좀 약세의 흐름을 계속 보였었거든요. 이러한 부분이 외국인 수급단에서는 조금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지 않았나 싶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중국 증시 부진도 있긴 했지만은 아무래도 달러 약세, 그리고 일본의 어떤 통화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좀 변화가 감지가 되면서 이러한 부분에서 좀 외국인 수급적인 면에서는 좀 긍정적이지 않았나 싶었지만, 사실 그 전반적인 큰 매크로 환경이나 아니면 어떻게 펀더멘탈리하게 봤을 때 지금 외국인 수급도 공격적으로 매수세를 가져오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사실 연말은 상당히 수급적인 측면에서 기대하는 부분이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산타랠리는 거의 물 건너 간 거네요. 사실 어제 미국 증시에서도 보여줬듯이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점차 좀 멀어지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경기 침체에 대한 좀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내년을 좀 어떻게 대비하냐, 이런 부분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좀 쏠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연말 연초 이어지는 상황인데 연초 효과는 그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연말과 연초 시기적으로는 이렇게 크게 벌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니까 과연 이런 대외 환경이 변할 수 있겠냐 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매크로 자체가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연초 같은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 집행이라는 이런 부분도 좀 기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전 이제 중소형주 위주로 보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IT랑 바이오 정도인데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CES나 아니면 다양한 바이오 학회 등도 기대가 돼서 이러한 부분이 좀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면 어떤 관련 좀 수혜 업종들 위주로는 그래도 좀 관심이 쏠리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연초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보통 또 연초 효과라고 하면 좀 중소형주 쪽으로 좀 탄력적으로 움직였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도 그 정도로 기대해 볼 수 있다. 네네, 맞습니다. 앞서 외국인 수급을 좀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지금 환율 추이만 놓고 봤을 때는 외국인의 적극적인 매수 유입을 좀 기대하기 쉽지 않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최근에 보면 좀 강달러 기조가 한풀 많이 꺾인 상황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환율 예측 같은 부분이야 당연히 좀 어렵겠지만, 사실 연 내내 어떻게 보면 강달러에 대한 좀 흐름을 이어왔었고, 이러한 기조가 크게 바뀌지 않을 거라고 봤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지금 고점 대비해서 많이 하락해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표에서도 보이시는 것처럼 사실 이러한 부분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무래도 금리 인상 기조가 이제 후반부로 가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경기 둔화가 좀 진행될수록 과거에도 이런 두 개가 겹치면서 달러의 약세 흐름은 좀 이어졌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여기서 이제 좀 원달러 환율이 이제 반등을 하냐, 아니면 좀 약세 기조로 가냐. 최근에 외신에 따라서는 1,100원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제 좀 상당히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을 기조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얼마나 이제 경기나 이런 부분이 연착륙하냐에 따라서 과거 사례를 봤을 때는 이제 달러도 방향을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지금까지 어떤
금리의 단순 그냥 이제 후반부로 가고 이제 경기에 대한 둔화가 좀 뭐 성장성 부분이 좀 다소 좀 둔화되는 국면으로 이어진다는 가정 하에는 달러가 뭐 박스권에서 일부 좀 뭐 하방 압력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오히려. 정도로 네,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강달러 기조는 지금보다 조금 더 하방 압력이 있을 수 있다. 네네, 뭐 단기적으로는 그런 예.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 유가는 어떨까요? 사실 최근에 보면 이제 유가가 좀 많이 하향 안정화된 모습인데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이 좀 안정되면 사실 인플레이션 압력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 심리가 있을 법한데 이게 수요 둔화 때문에 유가가 하락한다라고 하면 이게 경기 침체로 또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최근에 어떻게 보면 공급 불안감을 좀 일으킬 수 있었던 많은 이벤트들은 많이 좀 해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유가에 관해서도 저희 뭐 하우스 뷰도 그렇고 당분간 이렇게 박스권을 보고 있는 부분이 예. 결국은 공급이 좀 해결됐다고 하더라도 수요 측면이거든요. 물론 이제 최근에는 중국이 뭐 리오프닝 이런 부분 때문에 내년에 이제 수요가 되살아난다는 가정하에 이제 일부 좀 상승 압력이 있었던 부분도 있긴 하지만 결국 내년에 어떤 경기 침체 큰 글로벌리하게 이제 크게 봤을 때 경기 침체 국면이라고 보게 된다면은 이런 수요 측면이 과연 얼만큼 뒷받침해줄 수 있냐라는 점이 지금의 어떤 유가도 또 박스권의 장세를 좀 예상하게 되는 국면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분간 공급보다는 수요 좀 더 민감하게 수요에 반응할 따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그러면 경기가 좀 안 좋다라고 하면 유가는 더 떨어질 수도 있게 되는 거고 네네. 좀 연착륙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유가는 조금 더 상승 압력을 받을 수도 있는 받을 거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 이마저도 사실 아직까지 예측은 쉽지 않네요. 네, 다만 뭐 그래도 긍정적이었던 부분 최근에 뭐 공급 불안을 좀 높였던 네. 이슈들이 많이 마무리됐다는 점에 있어서 뭐 향후 어떤 이런 수요 움직임 추이나 이런 부분 위주로 좀 확인해 보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세금에 예민했을 수밖에 없는데 금융투자소득세. 네네. 지금 이게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보니까 사실 좀 이 요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좀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금투세와 같이 지금 어떻게 보면 대주주 요건 관련해서도 그렇죠. 계속 좀 묶여서 예.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연말까지 거래일 기준으로 보면 많이 남진 않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계속 같이 엮여서 보고 있는 대주주 요건에 대해서는 일부 뭐 금액이 어떻게 결정되냐에 따라서는 종목 단으로 특히나 뭐 뒤에서도 말씀드리려 했지만 중소형주 위주로 아무래도 개인 수급에 상당히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건이라 네. 중소형주 단에서는 지금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연말까지 좀 주요한 변화 측면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이쪽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빨리 해소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결정되냐에 따라서 거래수가 많이 남지 않았기 네네. 때문에 과거 같은 경우에는 뭐 12월 아니면 뭐 학습 효과에 따라서 뭐 11월부터도 일부 매도세나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면서 시장에 대한 단기 충격이나 임팩트를 많이 줄여왔었는데 이러한 부분이 이제 한 번에 좀 임팩트로 작용하게 되면 일부 뭐 수급이 많이 개인 투자자 수급이 많이 몰려 있는 종목들 위주로는 뭐 단기 뭐 낙폭이나 이런 그렇죠. 부분도 좀 유의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하락 마감한 가운데 기술주 중심 나스닥 낙폭이 좀 두드러지는 양상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고 있는 양상이고 FOMC 여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이슈까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 증시도 뭐 수급적으로 보나 뚜렷한 상승 모멘텀 찾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방 압력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국내 증시 개장합니다. 네, 12월 20일 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또 떨어졌습니다. 지금 주택시장 지수가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고 있는 상황이고 8개월 만에 지금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부동산 경기가 많이 안 좋아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고요. 금융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앞두고 있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 이 부분도 아무래도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투자자들 경계 심리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경계성 매물도 많이 출회가 되고 있고 어제 코스피 코스닥도 양시장 일단 경기 침체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하락 마감했죠.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입니다. 지금 현재 0.3% 떨어집니다. 2,343포인트. 그리고 코스닥도 0.3% 떨어지네요. 714포인트입니다.
계속해서 뭐 박스권 하단에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는 양시장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1% 가까이 떨어집니다. 지금 58,900원. 자,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도 0.3% 떨어집니다. 48만 500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0.6% 떨어집니다. 81만 6천원. 그리고 SK하이닉스도 0.6% 떨어집니다. 7만 8,500원. LG화학도 0.4% 하락 중이죠. 63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도 약보합권으로 64만 8천원. 지금 강보합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삼성 SDI 64만 5천원. 자,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가 0.3% 떨어지고요. 현대차 0.9% 하락입니다. 15만 7,500원. 그리고 네이버가 소폭 떨어집니다. 18만 3천원이고 기아도 0.4% 하락 중이죠. 6만 2,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쪽 셀트리온스케어가 0.4% 떨어지고요. 에코프로비엠은 0.3% 올라갑니다. 10만 500원. LNF가 0.6% 하락 중이네요. 18만 8,500원. 카카오게임즈가 0.3% 떨어집니다. 4만 4,350원. HLB가 0.3% 떨어집니다. 3만 1,700원이고요. 펄어비스가 1% 약세입니다. 4만 4,550원. 에코프로 0.4% 올라가네요. 11만 5천원. 스튜디오 드래곤이 0.3% 떨어지고요. 셀트리온자 강보합권이죠. 6만 8,400원. 리노공업이 0.8% 하락 중입니다. 15만 8,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금융주들 오늘 흐름 상대적으로 괜찮은 것 같은데요. 다만 종목별로도 혼조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KB금융 0.5% 상승 52,500원이고 신한지주도 0.4% 올라갑니다. 37,650원. 키움증권이 0.5% 상승하고 있고요. 같은 금융주다 하더라도 이제 종목별로는 흐름 희비가 좀 엇갈립니다. 하나금융지주는 소폭 떨어지고요. 또 보험주인 삼성생명 0.6%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증권주 내에서는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이 소폭 올라가고 있는 정도고요. 오늘 뚜렷하게 좀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종목 그렇게 눈에 많이 띄진 않고 있고 최근에 계속해서 순환매라든지 테마주 또 개별 종목 위주로 지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오늘도 계속해서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시각 9시 3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삽니다. 현재 194억 원, 91억 원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은 289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 수급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전기전자에서 물량 내놓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은 전기전자에서 순매수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그밖에 운수장비에서도 매수로 대응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기관은 전기전자에서 가장 많이 물량을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업종별 흐름 봤을 때는 전기가스 유틸리티 섹터가 견조하게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구성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가스 섹터 내에서는 오늘 SG에너지가 지금 5% 강세를 보여줍니다. 지금 SG에너지가 지금 35,200원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2거래일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SG에너지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또 경동도시가스도 2.4% 강세입니다. 29,100원이고요. 그밖에 인천도시가스의 또 대성에너지, 한국전력 상승을 보여주면서 유틸리티, 전기가스 섹터가 견조하게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종이목재 섹터름도 괜찮거든요. 종이목재 섹터 내에서는 포장 관련주들이 흐름이 좋아요. 지금 대형 포장이 5% 강세, 테림 포장도 1% 상승이고요. 그밖에 영풍재지 또 무림 PMP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4분 지나갑니다. 코스닥 수급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은 오늘 개인과 기관이 삽니다. 각각 223억 원, 5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은 217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갑니다. 환율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 환율은 1원 60전 상승한 1,304원 5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시장 뚜렷하게 좀 주도주도 없는 상황이고 순환매가 이어지다 보니까 사실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해서 수익 내기도 쉽지 않은 장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당분간 이런 흐름을 앞서서도 많은 분들 얘기하셨겠지만 당분간의 이런 흐름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번 주를 기점으로 남은 좀 중요한 매크로 이벤트도 다 끝났다 보니까
당분간 뭐 올해 내내 좀 지속됐었던 이제 순환매에 대한 그 흐름은 좀 지속이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오늘부터 해서 뭐 글로벌 기업들이 또 실적 발표를 네. 앞두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또 일부 뭐 우려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기회 요인을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뭐 대표적으로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실적을 이번 주에 이제 그렇죠.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 반도체 업황 자체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만 과연 이제 바닥을 이제 다지냐 여부에 따라서는 이제 뭐 거기서 제시하는 어떤 향후의 뭐 전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서 충분히 그런 부분에서도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뭐 최근에 저희 뭐 대표적인 반도체 이제 뭐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를 포함한 대형주를 포함한 이제 반도체 관련한 업종들도 올해 내내 좀 약세를 많이 보였기 때문에 네. 우려는 충분히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과연 뭐 내년에 이제 1분기, 2분기를 이제 안 좋은 구간을 지나고 언제쯤 반등의 시점을 좀 업황 반등을 시점을 좀 참고해 볼 수 있냐를 좀 찾아봐야 될 걸로 보고 있고요. 네. 이게 사실 1분기 당장 뭐 1분기부터 좋아지거나 이런 부분이 아님에도 주가는 늘 좀 뭐 1, 2분기씩 선행해서 반영됐었던 점을 감안했을 때는 관심을 가지고 이런 글로벌 업체들의 실적 발표도 좀 눈여겨서 봐야 되는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답답한데요. 지금 뭐 6만 원이 바닥인 줄 알았는데 삼성전자 6만 원 깨고 있는 상황이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좀 8만 원은 좀 지지해 줄 줄 알았는데 77,900원이고. 네, 맞습니다. 사실 뭐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워낙에 지금 뭐 당장 내년에 좀 투자도 감소를 네. 한다 그러고 당장 뭐 적자 규모가 어느 정도냐 여부로 계속 막 얘기가 있다 보니까 주가가 약한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긴 했는데 최근에는 또 뭐 기관 투자자분들도 이렇게 세미나 해보고 하면은 이런 반도체 업종들 딴에서의 어떤 반등을 많이들 좀 기회를 찾아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실제 어떤 산업 내에서 어떤 반등의 요소가 보이게 된다면은 주가는 생각보다 또 빠르게 반등의 흐름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어쩌면 터널의 끝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은 장비주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반도체 관련 부품 업체들도 이미 안 좋은 게 다 알려진 상황에서 과연 여기서 이제 더 안 좋을지 여부를 좀 봤을 때는 그거보다는 내년에 뭐 2분기 이후에 어떤 반등 요소들도 충분히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또 업황과 상관없이도 뭐 내년 1분기 같은 경우에는 뭐 차세대 뭐 서버용 CPU라든가 이런 부분도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런 차세대 공정 쪽으로의 어떤 투자는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충분히 좀 뭐 관련 중소형 업체들도 수혜 업종을 찾아볼 수 있는 국면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중소형주가 조금 더 이제 수익성 측면에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유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으니까 사실 뭐 순환매가 빠르게 나타나는 장에서는 뒤늦게 쫓아갈 수는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뭐 섹터가 있다면 뭐가 좋을까요? 저희가 사실 저희 팀에서도 이제 12월 달에 이제 종목들을 추천 종목들을 좀 고심을 하면서 과연 내년에 어떤 좀 산업이나 업종들이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지를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지수 단으로의 큰 어떤 주도주나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예상되는 산업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개별 종목 장세는 일단 내년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의 어떤 뭐 순환매를 따라간다기보다는 성장이 좀 촉망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경기 어떤 상황과 좀 상관없이도 실적이 됐든 뭐 회사의 성장이 됐든 이런 부분이 보여줄 수 있는 업체들이 있다면은 충분히 지수 대비 아웃퍼폼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표적인 뭐 성장 섹터라고 보면은 뭐 올해 내내 많이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 로봇 쪽이라든가 네, 아니면은 또 최근에 들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B2C 사업을 많이 영위하고 있는 업체들이 가장 뭐 수요 둔화나 이런 부분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비중이 좀 다소 적고 뭐 B2G라든가 아니면은 정책 그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좀 반강제적인 좀 성장이 가능한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내년에 좀 투자 매력도가 부각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이 대표적인 게 뭐 친환경 쪽이나 이런 부분은 뭐 정부뿐만 아니라 글로벌 업체들이 뭐 당장의
투자 우선순위에서 좀 가장 우선순위로 둘 수밖에 뭐 ESG나 이런 부분 때문이라도 우선순위에 둘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이런 쪽으로의 좀 성장에 나오는 업체들을 눈여겨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밖에 사실 뭐 IT나 바이오 같은 기존의 중소형 큰 섹터 같은 경우에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CES가 됐든 뭐 학회가 네네. 됐든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좀 모멘텀을 찾아볼 수 있거든요. 뭐 최근에 가장 최근에 좀 뭐 그 테마로서 좀 많이 회자가 됐었던 부분도 XR 기기나 이런 부분인데 예. 실제로 내년부터는 뭐 애플을 위시한 다양한 그 빅테크 업체들을 따내서 계속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을 걸로 보여져서 이러한 부분 관련해서는 계속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좀 미리 뭐 네옴시티나 우크라이나 재건 같은 경우가 좀 미리 좀 그 나오면서 건설기기 업종들도 강세를 살짝 보였었었는데 네. 내년부터 사실 뭐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내년부터 좀 더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만큼 물론 아직은 뭐 어떻게 좀 국면이 펼쳐지냐에 따른 불확실성은 있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과 그리고 뭐 중화권을 위시한 어떤 신흥국들에서의 인프라 투자 등을 감안했을 때는 건설기기 업종들도 내년에 생각보다 좀 주가가 이제 지수 대비 아웃퍼폼할 수 있는 요소가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또 오랜만에 물류 관련주들 흐름이 좋네요. 지금 동방이 14% 급등 중이고 KCTC도 이제 7%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태웅로직스, 한솔로지스틱스도 이제 3%, 2% 올라가고 CJ 대한통운도 올라가고 사실 예전에 물류 관련주 하면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 아무래도 택배 물량도 증가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물류 관련주 쪽이 또 테마로 엮이면서 올라가는 측면이 있었는데 왜 그런 걸까요? 또다시 이게 좀 테마로 봐야 되는 건지. 저도 뭐 어떤 이슈가 개별적으로 있는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걸로 보여지긴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경기 둔화 사이클 내에서 가장 좀 직격탄을 맞는 부분 중에 하나가 물류 쪽일 텐데 여기에 대한 게 사실 기존에 뭐 선반영돼서 주가나 밸류에이션 측면으로서 많이 뭐 낮아져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어떤 뭐 건설기기 업종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워낙에 낮은 기대감으로 인해서 뭐 PER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뭐 두세 배에도 머물러 있는 업체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만 어떤 산업 내 좋은 좀 우호적인 이슈나 뉴스 모멘텀이 작용하면은 주가가 또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물류 관련된 뭐 택배 관련주나 지금 좀 강세를 보이는 업종들도 그런 이슈에 좀 민감하게 반응할 국면이지 않을까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또 오늘 보니까 웹툰 관련주가 다시 좀 올라갑니다. 최근에 뭐 재벌집 막내 아들 때문에 그 웹툰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좀 테마주로 엮이면서 올라갔는데 좀 쉬어가는 듯 했는데 오늘 보니까 이번에 이제 미스터블루. 네네. 미스터블루가 20% 급등 중이고 핑거스토리도 2% 올라가고 MBT, DNC 미디어, 뭐 키다리 스튜디오. 그러니까 이게 같은 테마 내에서도 종목별로 이게 지금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과거에도 뭐 올해 내내 그랬겠지만은 저희 뭐 원자력이 됐든 이런 일부 테마성으로 묶이면서 순환매가 일어날 때는 변동폭이 상당히 좀 큰 게 특징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다양한 콘텐츠들의 흥행 여부에 따라서 관련 콘텐츠 업종들, 수혜받을 수 있는 업종들의 주가의 변동성이 상당히 컸는데 지금도 아직 그런 부분을 좀 소화하고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소 또 좀 조심스럽게 좀 접근을 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과거에 보면은 실질적인 수혜나 아니면은 차기 어떤 모멘텀으로 이어질 때까지 주가가 빠르게 급등락을 반복하다가 상당 부분 낙폭을 많이 좀 키워왔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무래도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되 실질적으로 수혜가 이어질 수 있는 업종들이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고 또 아니면은 뭐 바로 이어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업종들 위주로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그 우주항공 산업 관련 종목 또 이제 방위 산업 관련 종목들이 수급적으로 뭐 기관 외국인이 좀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었잖아요. 네, 뭐 대표적으로 현대로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뭐 세트랙 아이까지 오늘 또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사실 또 종목별로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내년에 매우 유망한 산업과 섹터 중에 하나인데 아무래도 대부분 지금 뭐 항공우주 관련 업체들이 관련 사업만 뭐 하기보다는 방위 산업이나 이런 부분과 같이 좀 영위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최근에 저희 뭐 유럽 쪽으로의 어떤 수출이나 이런 것도 부각되면서 실적도 뒷받침될 거라는 상당히 기대감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내년에도 이제 항공우주나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기대할 모멘텀이 많이 있는 상황이라 이런 부분은 좀 꾸준히 아무래도 계속해서 좀 성장하고, 이 부분도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정부 지원이나 이런 부분 하에서 계속 좀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경기 침체나 뭐 수요도나 이런 부분에서는 또 비껴가고 있는 산업이란 저희 팀에서도 그렇고 좀 내년에도 상당히 좀 유망한 산업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산업입니다. 네, 저희가 뭐 산업 섹터 얘기를 좀 해봤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이번 주 좀 관심 있게 좀 볼 종목이 있다면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저번 주 같은 경우가 이제 아비코전자에서 네네 서버용 뭐 CPU나 이런 게 아무래도 1월 출시를 예정하고 있으니까 네. 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저는 관련해서도 관련 업종들 뭐 아비코전자뿐만 아니라 네오셈이나 뭐 TLB 같이 이제 대표적인 DDR 뭐 5 이런 쪽으로 엮일 수 있는 업종들은 지금 시점에서 계속 좀 눈여겨서 보자라고 업데이트를 좀 드리고 있고, 이번 주 좀 새롭게 말씀드릴 업체는 아셈스라는 네네, 업체를 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아셈스가 뭐 하는 업체냐 보면은 일단 본업 자체는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이제 신발에 무이영지나 이영지 접착형 필름을 납품하고 있는 업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최근에 뭐 베트남 공장 같은 경우가 올해 연초에 좀 묶였었다가 이제 코로나로 묶였었다가 이 부분이 풀리면서 생산량이 좀 빠르게 늘어나면서 관련 좀 실적도 많이 늘어나고 관심을 받았었는데, 최근은 물론 단기적인 실적 전망은 조금 뭐 부정적인 요소가 좀 있습니다. 워낙에 생산량을 많이 늘렸다 보니까 재고도 많이 쌓여 있었고, 이런 부분이 좀 단기 실적에 대한 우려로는 이어지고 있는데, 내년에 사실 이런 단기 뭐 4분기나 내년 1분기 단기적인 어떤 실적 둔화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좀 기대되고 있는 쪽이 신사업 관련 쪽입니다. 아셈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이키나 뭐 아디다스 이런 글로벌 업체들을 대상으로 신규 이제 소재나 뭐 원단단을 이제 납품을 기획을 하고 있는데, 그 성격을 보면은 좀 친환경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기대되고 있는 신제품 같은 경우가 무수염색사 같은 경우인데, 무수염색사가 뭐예요? 무수염색사가 말 그대로 이제 물을 사용하지 않고 염색을 하기 때문에 네. 폐수나 이런 거에 대한 발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좀 친환경적인 소재로서 좀 각광을 받고 있고, 실제로 나이키 같은 업체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 이게 실제로 납품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아셈스 단에서는 상당히 크게 성장 동력으로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내년 중으로는 아마 관련해서 뭐 결정이 나지 않을까 좀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실질적으로 하반기에는 관련 매출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무수염색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좀 신규 제품들을 내년부터는 애드업이 될 걸로 보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저희 미국 상장사인 크리컷 같은 경우로의 글리터 시트 같은 경우도 납품을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글리터 시트 같은 게 이것도 접착제 중에 하나인데, 이제 다양한 의류 원단이나 이런 부분을 좀 접착하는 시트의 종류라고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다양한 이제 글로벌 업체로의 고객사 확보를 통해서 신규 제품들이 내년부터 좀 본격적으로 나선다면은 말씀드렸던 뭐 수요 둔화나 이런 부분으로 이제 본업이 일부 좀 둔화가 돼도 이쪽에서 오는 성장 동력이 훨씬 좀 크게 반응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럼 내년에 뭐 매출 증대, 매출처 다변화를 꾀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성장성이 부각될 수 있는 기업이다. 네네. 네, 충분히 지금 매력적인 구간이다. 네, 맞습니다. 뭐 가격적인 측면 사실 상장한 지 1년이 안 되긴 했는데 그 이후로 계속 좀 주가 측면은 많이 계속 좀 횡보해서 좀 하방 압력을 좀 받아왔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성장성 자체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지금 주가는 상당히 좀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전략이 좋은 거예요? 사실 뭐 올해 얼마 남지도 않은 상황이고 내년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이런 개별 종목 저희가 이야기를 또 해봤고, 전체적으로 좀 주도주가 될 산업, 섹터 좀 관심 있게 본다면 어떤 쪽이 있을까요? 기존의 어떤 큰 산업 내 주도주로서의 움직임은 아직까지는 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예상되는 산업이 좀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원래 그전에 뭐 2차 전지 이쪽 많이 봤었잖아요. 네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사실 내년도 그렇고 본격적으로 이제 투자가 진행된다면은 수혜나 성장 같은 경우도 상당히 가시성이 높은 산업이라 계속 좀 주목은 받을 것으로 보고 있대. 사실 국내 2차 전지 뭐 소재가 됐든 셀업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미국의 어떤 뭐 테슬라나 이런 대표 전기차 업체들과 좀 궤를 같이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최근에 테슬라도 그렇고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네, 주가도 많이 떨어졌고 뭐 중국이나 이런 큰 시장 내에서 뭐 수요 부진 뭐 이런 부분도 계속 안 좋은 뉴스가 좀 이어지면서 모멘텀이나 센티가 많이 훼손되어 있는 상태라 이런 부분 단에서의 어떤 회복, 주가 흐름이나 아니면 뉴스플로우가 뭐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좀 회복되는 모습을 확인을 해야지 국내에 있는 관련 서플라이 체인 업체들도 주가가 다시 좀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섹터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각 9시 21분 지나갑니다. 어제장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현재 주가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일단 거래소에서 외국인이 산 종목이 SK하이닉스, H&M, 카카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오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흐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NC소프트, 아모레퍼시픽, KTNG, 크래프톤, 삼성전기, 현대, 롯데인데요. 지금 아모레퍼시픽도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H&M, SK하이닉스, 삼성전기, 네이버입니다. 일제히 좀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고 또 카카오, 한국항공우주, 포스코케미칼, 한국전력, 현대해상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인데요. 한국항공우주 올라가고 있고 한국전력, 현대해상도 상승 중입니다. 지금 시각 9시 22분 지나갑니다. 시장 전체적인 흐름 체크해 볼게요. 코스피가 0.6% 하락으로 2,336포인트, 코스닥도 0.5% 하락, 낙폭이 조금씩 커졌네요. 713포인트입니다. 오늘 12월 20일 화요일 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